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용어부터가 너무 어렵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그야말로 필수 어휘들만 쏙쏙 뽑아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거 뭐가 다른지 바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마 그게 하고 말문이 막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정말 헷갈리거든요. 오늘 제가 이 차이점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는 척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전체 취업 과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왜냐하면 면접관은 여러분이 쓰는 용어 하나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아는구나 아니면 그냥 겉핥기를 공부했구나를 바로 알아채거든요.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데이터 분석은 결국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루는 거잖아요. 요리사가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우리도 데이터의 종류부터 알아야 해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정형 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데이터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이메일, 인터넷 기사, SNS 게시글 같은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텍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대학에는 5,600명의 학생이 있고 조는 18살이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름이고 나이인지 바로 알기가 힘든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 비정형 데이터에 약간의 질서를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정형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XML이나 제이슨 코드처럼 데이터마다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름이야, 이건 나이야 하고 태그를 달아주는 거죠. 덕분에 이제 기계도 이게 어떤 정보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깔끔한 엑셀표 같은 형태는 아직 아니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정형 데이터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우리가 엑셀 시트에서 보는 것처럼 행과 열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표 형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아이디, 이름, 나이, 전공, 각 정보가 제자리에 착착 정리되어 있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 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분석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세 가지 종류를 알아봤어요. 비정형, 반정형, 정형. 그럼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 현대판 데이터 도서관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장 큰 차이는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에 있어요.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랑 웨어하우스는 깔끔하게 정리된 정형 데이터를 좋아해요.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는요? 호수라는 이름처럼 그냥 모든 데이터를 날 것 그대로 다 담아버립니다.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용도도 달라지겠죠? 데이터 과학자들은 원본 데이터가 가득한 레이크에서 보물찾기 하듯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이미 잘 정돈된 웨어하우스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일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주로 쓰이고요. 어때요? 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데이터마트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거대한 코스트코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크고 물건이 많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 찾기 힘들 수 있잖아요. 데이터마트는 그 안에서 정료 코너, 베이커리 코너처럼 특정 부서, 예를 들어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이 자주 쓰는 데이터만 따로 모아놓은 작은 코너, 즉 미니 웨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제 데이터 종류도 알았고 저장하는 곳도 알았어요. 그럼 데이터는 가만히 있기만 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고 또 필요한 모양으로 가공되어야 해요.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길, 바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이때 쓰이는 핵심 도구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이름, 바로 SQL과 파이썬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SQL은 도서관 사서에게
이런 책 좀 찾아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요청서나 질문지 같은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거죠. 반면에 파이썬은 그냥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직접 도서관에 책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심지어 새로운 책장을 만드는 만능 공구 상자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지 모든 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거죠. 느낌이 확 다르죠? 자,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볼게요. 먼저 전통의 강자, ETL입니다. Extract, Transform, Load의 약자인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재료, 데이터를 일단 추출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창고에 넣기 전에 작업대 위에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다듬습니다. 이게 바로 변환 과정이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깨끗해진 재료를 창고, 웨어하우스에 적재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손질을 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ELT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Extract, Load, Transform. 눈치채셨나요? L과 T의 순서가 바뀌었죠. ELT는 일단 재료를 가져오면 Extract, 손질이고 뭐고 그냥 창고에 다 때려 넣습니다. Load.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창고 안에서 꺼내서 요리, Transform 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요즘은 창고, 즉 저장 공간이 엄청나게 크고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본 그대로 다 저장해 두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더 유연하고 편해진 거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의 종류, 저장소, 이동 방법까지 데이터의 긴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왜 한 걸까요? 맞습니다. 결국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이제 마지막 단계, 데이터에서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캐내고 이걸로 똑똑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쓰는 통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기술 통계. 이건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반 평균 점수는 80점이었어. 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추론 통계인데요. 이건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반 학생 몇 명의 성적만 보고 아마 우리 학교 전체 평균도 비슷할 거야 라고 추측하거나 이야기 효과가 있을까? 하고 테스트해보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지표를 봐야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KPI,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숫자 하나로 우리 성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웹사이트 방문자 중 5%가 물건을 사야 해 라고 목표를 정했다면 여기서 웹사이트 전환율 5%가 바로 KPI가 되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이죠. 그럼 OKR은 뭘까요? 이건 KPI를 포함하는 더 큰 그림, 일종의 목표 설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OKR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먼저 O, 즉 Objective. 우리 웹사이트를 사용자들이 사랑하게 만들자처럼 좀 더 크고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구체적인 숫자, 즉 KR, Key Results를 정하는 거죠. 월간 방문자 수 20% 늘리기,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 30초 늘리기처럼요. 이 KR들이 바로 KPI가 되는 셈입니다. 즉, OKR은 어디로 갈 것인가 O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판 KR을 함께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머리가 좀 복잡하신가요? 그럼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는 날 것, 비정형에서 정리된 표, 정형으로 진화한다. 둘째, 웨어하우스는 잘 닦인 백화점, 레이크는 모든 걸 쌓아두는 거대 창고다. 셋째, SQL은 데이터 좀 줘 하는 요청서, 파이썬은 내가 데이터로 이걸 만들게 하는 설계도다. 마지막으로 ETL은 재료 손질부터 ELT는 일단 창고에 넣고 나중에 손질. 이 핵심 차이점들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제 어디 가서 데이터 이야기할 때 절대 꿀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라는 세상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이 언어를 손에 넣은 여러분의 데이터는 과연 어떤 비밀을, 어떤 기회를,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직접 찾아내고 세상에 들려주는 것, 이제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